모습을 드러냈죠. 5년 만에 박근혜로 잡았습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오늘 삼성 서울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예고가 됐었죠. 당시 영상을 좀 보면 오전에 퇴원을 했는데 사면 3개월 만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 청와대 또 박근혜 정부 최경환 전 장관의 모습도 보이고 전 부총리의 모습도 보이고요. 여러 명이 지금 유기준 전 해수부 장관 그 뒤로 조윤선 정무수석도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명이 나와서 기다렸었고 5년 만에 환하게 좀 웃으며 나왔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모습도 보이네요. 예, 그동안 지금 나오는 장면인데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전에는 그 휠체어 탄 모습들 나왔었는데 상당히 지지자들에게 좀 웃음도 보였고 취재진과 지지자들이 좀 나와 있었는데 모습은 좀 좋아 보여요. 살도 약간은 조금 더 찐 것 같고. 예, 보시면서 어땠습니까? 사실 좀 감회가 그렇죠. 좀 있죠. 여러 감회가 새로울 수밖에 없고요. 어찌됐든 5년을 그 영어 생활을 하고 사면돼서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온전하게 이제 일상으로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또 병원에서 퇴원 수속을 밟을 때까지는 또 치료를 해야 됐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지난 연말에 사면했을 당시만 해도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강이 이유도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고 그다음에 어찌됐든 우여곡절이 많은 정치인이고 전직 대통령입니다만은 지금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개인으로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는 점에서는 뭐 다 서로 격려하고 박수를 보낼 일이라고 봅니다. 예. 4년 9개월 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형량에 비해서는 뭐 길지는 않은 시간이었지만 또 사면에 대해서 연말에 감사 표시도 했었고 예. 또 오늘은 이제 염려해 주신 국민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당시의 측근들이 오늘 다 총 결집한 것 같은데 소위 이제 잘 나가던 분들이잖아요. 예. 오랜만에 다들 모습 보이면 서로 반가워하는 모습도 봤는데 이제 건강 회복되셨다고는 하는데 이제 병원 치료, 입원 치료를 안 할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통원 치료는 여전히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오늘 정무비서관 통해서 난 보내셨고 또 늘 건강하시라고 이제 이런 또 덕담도 해주셨는데 그래서 또 서로 덕담도 주고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치를 처음 시작했던 그 달성군 사저로 오늘 이제 돌아가셨는데 얼굴 모습 뵈니까 이제 굉장히 홀가분한 그런 모습이세요. 예. 웃는 모습도 이제 몇 년 만에 처음 뵙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좀 불행한 과거는 있었지만 전임 대통령으로서 조금 이 정치권에 좀 쓴소리도 좀 하고 통합과 화합으로 가는 어떤 정치를 만들기 위한 뭐 그런 충언 이런 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퇴원해서 국립현충원을 방문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들으기도 했고 그 뒤에 사저로 갔습니다. 일단 기자들과 퇴원해서 만나면서 뭐 감사 인사 방금 말씀하신 대로를 했었는데요. 잠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건강 상태 어떠신가요? 많이 회복됐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또 많이 염려를 해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됐고요. 또 지난 4개월 동안 헌신적으로 치료에 임해주신 삼성병원의 의료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앞으로 거치나 계획이 정해진 게 있을까요? 국민 여러분께 하실 말씀 있을까요? 국민 여러분께 하실 말씀 있을까요? 기자들이 이제 뭐 달라붙는다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달라붙어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는데 태어나면서는 이제 공식적인 멘트 건강하다 그리고 뭐 의료진 뭐 관계자분들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다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 사저에 대구 달성군에 이미 사택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거기로 이동을 했는데 이때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잠깐 밝혔는데 뭐 얘기하는 도중에 일부 지지자가 소주병을
던지기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잠깐 이 대구에서 나온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5년의 시간은 저에게 무척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저의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뎌냈습니다.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예, 지금 얘기 중에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보태겠다는데 어떤 활동을 좀 암시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일부에서는 뭐 정치적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김정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통상 한마디 정치가 상당히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이 컸던 거를 저희는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도 글쎄요. 지방선거 좀 너무 이르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인재들이 뭐 활동할 수 있도록 또 제가 못다 이룬 꿈들을 또 이룰 수 있도록 뭐 협력하겠다, 힘을 보태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에 뭐 그 지원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리고요. 그리고 나서서 지원 유세 같은 걸 하지 않더라도 아마 앞으로 이 달성군 사저는 지금 오늘 이제 그 사저로 그 돌아오시기 전에도 뭐 지지자들과 뭐 그 주민들이 뭐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그럴 가능성이 높다. 뭐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또 지방선거 앞두고는 아마 많은 후보들 또 정치권의 인사들이 뭐 아마 문전성시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는 사실은 내가 친박이었다가 다시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다시 이제 친박, 친윤 이렇게 구별이 될까요? 대구 그래서 경북에 출마하는 분들이 또 문전성시 이룰 것이고 또 아마 국민의힘의 타이틀을 달고 출마하는 많은 분들이 예. 전국의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이 사저를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아울러 해보는데요. 한편 또 걱정되는 분이 있어요.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썩 관계가 좋지 않았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지금 뭐 지방선거 관련해가지고 예. 공천 페널티도 지금 더블로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10%, 15% 합쳐서 25% 예. 감점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많던데 아마 지금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퇴원과 또 사저에 입주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마 많은 정치인들의 이 마음속으로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 봅니다. 저는 뭐 전직 대통령이시고 그리고 또 그 탄핵과 또 법적 처벌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 그 모든 영역을 뒤로 하고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원로로서 그리고 그 정직 대통령으로서의 저는 합당한 행보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선 건강이 제일 우선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야기한 거의 말미에 대한민국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 이 말을 정치적 활동의 재개를 시사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예. 그냥 일반론적인 국가 원로의 이야기로 좀 이해하고 싶고요. 다만 지금 김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앞부분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니까 6월 1일 지방선거에 대구시장만 해도 지금 치열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특히나 대구라고 하는 민심 그리고 이제 달성은 바로 대구권역이기 때문에 대구광역시 안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성 사저에 지금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행보 하나가 대구시장 경선 과정부터 사실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본인은 그런 의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정치적 욕심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사진 말, 한 장 제 말이 그 찍어주세요. 말입니다. 라고 그러니까 하면 이제 또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할 일은 없어 보이는데 예. 정치적 필요에 의하거나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환심 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어떤 노력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 측에서도 공천 관리를 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쉽사리 그런 정치적인 유불리로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믿고 예. 또 거기에 또 대구나 경북 지역에서 지방선거를 나가시는 분들도 그걸 너무 또 지나치게 활용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오늘 그 윤석열 당선인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통이동 사무실에 있는 인수위 사무실에 있는 이 천막 기자실에 들러서 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관련 언급됐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건강이 이렇게 회복돼서 이제 사저로 가시게 돼서 아주 참 다행이고, 저도 한 내주부터 지방을 좀 가볼까 하는데 퇴원하셨다니까 한번 찾아뵐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취임식 초청도 아니 원래 전직 대통령 다 오시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예. 일단 이 취임식에는 당연히 초청하겠다고 했고요. 그 전에라도 뭐 찾아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뭐 다음 주부터 지역을 또 다닌다고 하잖아요. 당선인이. 그러니까 이제 그 기회에 한번 찾아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뭐 아직까지는 별 뭐 얘기가 없다, 별 소식이 없었다. 당선인 측으로부터 이제 그런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제 그 대표적인 친박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탄핵과 관련해서 진솔한 사과부터 해라 지금 또 이렇게 일침을 예. 놨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당선인이 또 어떤 입장을 보일지는 또 두고 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뭐 지금 당선인이 또 그 어찌됐거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이어받은 정부잖아요. 지금 윤석열 다가오는 정부가. 그러니까 찾아뵙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냥 취임식장에서 처음 뵙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않을까? 하고요. 네. 지역 일정을 이제 뭐 소화를 한다고 하니까 저는 영남 지역을 갈 것이고 가면 달성에 가서 만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지역 일정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나요? 예. 5월 10일 취임식이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서 5월 10일 취임식 또 그리고 전직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초청을 하는 게 통상 관례이기 때문에 예. 다른 분들도 온 상황에서 만나서 뭐 이런 인간적인 이야기를 할 기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직 대통령을 초청한다는 취임식에서의 만남은 만남이고,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인간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좀 풀 문제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들도 염두에 두고 아마 예. 다음 주에 지방 일정을 잡지 않았나 아니 근데 생각합니다. 가서 취임식에 와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되게 좀 모양도 좀 나겠네요. 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이제 그 문제보다는, 그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3월 10일 날 당선 확정되고 나서 보름 동안 지금 인수인계 해야 될 현직 대통령과의 만남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지금 먼저 되게 될 상황이에요. 그렇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문제부터 먼저 푸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아, 그래요? 당연히 그러면 주말까지 해서 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날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저는 이제 오늘 썰전 라이브에서 윤 당선인께 부탁을 좀 드리면 문 대통령하고 조건 없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나서 당선인의 원칙적 입장을 밝히고 협조를 요청하고 그걸로 끝내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든 말든 청와대 이전을 도와주든 말든 그건 당선인을 길로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면 될 일이지, 거기에 조건을 달고 협상을 달고 당선인 측에서 계속 싸움을 키워나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예.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썰전 라이브를 본다면 저는 그 신속하게 지금이라도 그 문재인 대통령과 만남을 좀 성사시킬 거라고 봅니다. 지금